사신데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근저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어떻겠지? 식민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뭐 축구 경기 한번 하면은 한일전 마음이 어때? 저희가 이겨요. 이제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지. 가위바위보 지지 못했다고. 왜냐면 우리는 이러한 상처가 있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일본은 이렇게 강해졌는가를 지금 배울 건데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건 알고 있고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 지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어디까지 지배했냐? 중국. 이게 그때 일본이 먹은 땅들이야.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먹은 땅들입니다. 아시아는 거의 다 일본이 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아시아 땅.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많은 땅을 먹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 응? 아, 교류를 많이 해서? 맞아. 그것도 맞아. 어떻게 일본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지 오늘 볼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중국은 근대화를 성공해서 실패다? 실패한다. 이때 우리나라도요, 근대화하려고 엄청 노력해. 그런데 우리도 실패해. 유일하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유럽 국가 빼고는, 대기국가 빼고는 유일하게 일본만 성공합니다. 왜 성공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학습표 고대 일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아주 오래전 어떠했나를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나라 어디게? 일본입니다. 자, 문제. 미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일본인데요. 그럼 가장 많이 여행 간 도시. 도쿄. 오사카. 도쿄지. 말할 정답이 두 개 나왔어요. 도쿄 아니고 오사카. 1등이 여기고요. 3등이 여기야. 도쿄. 1등이 어디냐면 도쿄. 오사카. 도쿄야. 야마토 정도. 오사카입니다. 짱아. 아유. 1등이 오사카인데요. 선생님도 찾아봤더니 1등이 오사카예요. 근데 선생님도 오사카에 간 적이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사카에 저렇게 많이 가냐면 좋아요. 실제로 일본의 전통 문화를 보려면 오사카에 가야 돼. 아, 오늘 가봤지롱. 그리고 만약에 일본의 현대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면요, 도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도쿄 지금 여기 가마쿠라가 도쿄인데요. 마스크 뜯고. 교토. 잘 껴줘? 그럼 그거 껴줘.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수도는 어디야? 도쿄야. 도쿄가 일본의 수도가 된 거는요, 거의 한 500년쯤 됐습니다.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고 문화와 전통이 자리 잡은 지역은 여기야. 교토, 오사카, 나라 이 근처야. 그래서 일본의 전통 문화를 보시면 저기로 가야 되는데요. 고대 일본의 중심지는 저기 보시면 저기 오사카, 교토, 나라 저 지역인데 일본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라다워졌을 때가 언제냐? 이때야. 나라 시대. 이때 일본이 수도가 나라였는데 나라에 있어요? 나라라는 도시가 있어. 저 나라라는 도시에 수도를 자리 잡았을 때가 나라 시대인데요. 이때 일본이 좀 나라다워집니다. 국가다워져. 왜냐? 국가라면 당연히 이게 있어야 돼. 왕, 백성들, 그렇지, 땅,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게 이때 형성이 되는데요. 나라 시대, 나라란 도시의 수도를 잡았을 때 일본이 국가다워졌는데요. 이때 국호, 나라 이름을 뭘로 불렀냐? 왜? 일본이었습니다. 나라지요. 맞네. 맞아. 당시에 삼국시대나 다른 중국에서는 얘들을 왜라 불렀어. 왜? 오랑캐 왜자로 써서 왜라 불렀는데 이때 그래도 왜라 불리는 일본이 600년쯤, 600년, 700년쯤에 나라의 수도로 움직이면서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지정하고요. 영토 다스리게 되었어. 그리고 당시에 이 일본의 왕, 지배자를 뭐라 불렀냐면 아베.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베 있으면 몇 년을 산? 천황.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황. 우리는 그 당시에 지배자를 뭐라 불렀어? 우리는 왕이라고 불렀어. 대통령. 중국은 황제. 일본은 천원. 천황을 부른다. 천황이라 불렸는데요. 천황 뜻이 뭐냐면 하늘의 황제라는 뜻이야. 왜냐면은 황제라는 뜻을 알고 와서 얘네가 거기서 좀 착안을 했나 봐. 그래서 천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천황이라 불리면 뭔가 왕보다 어때 보여? 뭔가 높아 보이죠. 근데 저거에 대한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얘기할 건데 아무튼 일본은 천황이라 불렀고요. 서울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본은 천황이 나라를 중심으로 나라란 도시에서 중심으로 나라를 지배했는데요. 중세 시대 때부터는 좀 일본이 달라집니다. 900년쯤부터 한 800년 말 900년 때부터 중세 일본 시대가 되는데요. 일본은 좀 독특한 문화가 생겨. 뭐였냐면 여러분 일본 땅 실제로 우리나라 남북한이 합친 것보다 크게 작게 커요. 큽니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일본이 더 커. 인구수는 몇이에요? 이런. 맞아요. 1억 넘어. 일본 인구수 1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 큰 나라를 왕이 혼자 다스릴 수 있어? 아니요.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점점 사람들이 문명이 만들어져 가고 영토가 커지면서 900년쯤부터 천황이 혼자 나라를 못 다스리니까 이때 다이묘라는 애들한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런 거야. 각 마을마다 다이묘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얘들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무기를 사서 병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얘들이 자기 마을에 성을 쌓는 거야. 도적들을 침입을 해. 그러면서 거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애들이 다이묘야. 그런데 천황이 이 다이묘는 그런 거야. 네가 그 지역 다스리면 내가 인정할게. 대신 나한테 뭐 해라? 동네나. 충성 바쳐라. 세금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다이묘 밑에 싸운 애들이 누구냐면 무사였는데 여러분 일본어로 무사를 뭐라고 하냐면 사무라이. 근데 이때는 고이킨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고이킨 또는 사무라이 불리는 애들이 무사기층이었고요. 이 다이묘 밑에는 수많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치 중세 유럽의 무슨 제도랑 똑같아요. 맞아요. 훌륭 공무원 제도랑 똑같아요. 왕과 영주와 기사와 농노가 있는 수식관계. 이때 중세 일본도 공무원 제도가 열려. 그런데 중세 유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게 영주들, 일본말로 다이묘라는데 이 다이묘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애가 쇼군이야. 장군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수많은 다이묘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이 당시 때 천황의 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약해요. 맞아. 이때 중세 일본 시대 때부터요. 천황은요 힘이 매우 약해져. 이때 힘이 강하고 한 얘들이야. 막부. 막부가 뭐냐면 당시에 다이묘들이 정치한 걸 막부라 불렀는데요. 영주. 왜 막부라 불렀냐? 실제로 그 당시 영주들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진영을 칠 때 자기의 문양이 있는 막살을 쳐서 거의 전쟁을 지휘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막부들이 정치하듯. 짱구는 말 영화에서 봤어요. 맞아. 짱구도 일본 거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저렇게 막부들이 천막을 치고 정치를 하듯 다이묘들이 정치하다. 그래서 얘들을 막부라 불러. 얘들의 힘은 세집니다. 왜냐면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건 천황입니까? 막부입니까? 막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일본의 역사 특이한 점이에요. 공번제도가 있었다는 점. 자, 그런데 이때 다이묘끼리 서로 더 강해지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이때가 전국시대였습니다. 이때 통일해가지고 맞아. 훌륭합니다. 이때 전국시대라고 해서요. 일본이 1300년부터 한 1400년까지 일본이 이런 상태였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거요. 이거요. 네, 제 거예요. 제가 뺏어갔어요. 뭔 소리야 지금 있어. 지고 있어. 너 거기 뭐 생겼는지 알아? 어디 생겼는지 알아? 자, 지금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전국시대 때 일본입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어때? 알록달록하죠? 이게 다 쪼개졌던 다이묘들이 다 지배하던 지역들이었어. 그러니까 얘들끼리 서로 더 강해지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일한 애가 얘야. 임진왜란 이 아저씨야. 저는 유해가 그랬는데. 그렇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얘가 이 전국시대를 통일해버린다. 그러니까 힘이 어땠을까? 엄청 강해. 그러니까 얘가 쳐들어간 게 임진왜란이야.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얘가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하죠. 정말로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내죠. 그래서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중 죽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뒤를 이은 이 정부시대를 이어가서 쇼군이 된 애가 누구냐면 얘야. 얘 이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데 얘 본거지가 에도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가 자신의 본거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는 오사카였거든요. 오사카. 아까 봤던 오사카.
근데 얘가 도유통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모든 권력과 정치와 경제 중심지를 자기 분거지로 옮겨버려. 거기가 에도야. 지금의 에도는 이름이 뭐냐면 도쿄. 도쿄요. 맞아. 일본 수도 도쿄. 그래서 얘가 중심지로 옮겼을 때가 1600년쯤이야. 그래서 일본의 고대 문화의 중심지가 여기 교토와 오사카 여기고요. 1600년 이후에 일본의 중심지가 에도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를 보려면 에도, 과거 문화를 보려면 도쿄로 가는 거죠. 쌤 그러면 저 때도 천안 맞아요. 천황은 있었어. 그런데 잘 봐봐. 실질적으로 천황은 당시에 이 슈군이 챙겨주는 입장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황의 힘은 정말 없었어. 왜냐면 실제 전쟁하면 다 얘들이야. 막부들이야. 이때 천황은요 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막부가 챙겨주시지 않으면 천황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천황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스스로 농사짓는 천황도 있었어. 자기가 땅 파서. 그 정도로 천황의 권위가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존재만 할 뿐 정말 힘이 없던 모든 권력은 이 막부, 에도 막부가 잡고 있던 게 일본입니다. 자, 이럴 때 일어난 게 일본의 근대화인데요. 자, 근대화의 단어 한번 볼게요. 자, 공기 부셔 걸리지 말고 하나 뭘 봤지? 수업 중에 먹어요. 그냥 까고 싶어가지고. 아, 까볼 뻔 그랬던 거야? 자, 수업 중에는 다른 말 보이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표. 일본의 근대화입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발전했냐를 볼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중심이 이겁니다. 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얘네만 근대화에 성공했고 어떻게 얘들이 제국주의를 나가나 지금도 볼 거야. 우리가 이걸 볼 거야. 자, 왜 봐야 우리가 얘네가 그랬는지 봐야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교육을 안 당할 수 있죠. 자, 일본의 근대화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일본은 당시에 1953년이었나 2년인가 아닌데 1953년? 3년에 미국이 일본하고 교류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자, 이때 미국이 일본하고 야, 일본 우리랑 장사 좀 하자 하면서 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때 유럽 국가들은 자꾸 아시아에 와서 장사하자고 했을까? 당신들. 그냥 신흥력이 저기가 싫어서 정도잖아. 바로 뭐였냐면 아, 미안하다. 여러분 유럽 국가들은 날씨.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무슨 혁명? 산업혁명에 성공했어. 그럼 물건이 어때?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거기가 어디였다? 아시아. 그치, 아시아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야 우리랑 장사 좀 하자. 근데 이때 아시아 국가들은요 유럽 국가랑 장사하는 걸 안 좋아해. 왜냐? 유럽 애들은 혁명이 일어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자유주의 국가야, 평등한 국가야. 이거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 왜냐면 아시아 국가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 왕, 양반, 평민. 우리는 양반들이 있었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신사람을 해서 지배층들이 있어. 수직적인 관계야. 일본도 똑같아. 천황, 막부, 다이묘, 사무라이들, 농민들 이렇게 수직적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저런 미국과 교류한 것이 별로 안 좋아해. 게다가 일본은 들었어. 이때가 53년이야. 20년 전에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중국이 어디한테 졌어? 영국. 영국이랑 그 프랑스. 근데 일본이 알아. 중국이 박살냈다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일본도 무서워. 쟤들이랑 교류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냐면 미국의 배를 이렇게 그린 거야. 이거 얘들아 배 같니 이거? 아니요. 그치 보면 이거 일본의 도끼리 그림이죠. 얼마나 무섭으면 걔네가 배를 이렇게 그렸고요. 이때 배 타고 온 제도는 페리 제독인데 얘가 내청의 배를 이끌고 야 우리가 장사 좀 하지 이러면서 왔거든요. 페리 제독을 본 일본 사람이 얘를 이렇게 그려. 요게. 그 도끼 요괴같이 그리죠. 그만큼 어땠다는 거야 얘들이. 무섭다. 왜냐면 쟤들 겁나 세니까. 그래서 이때 미국한테 강제로 계약하는 문을 열어줘. 에도마쿠가 알겠다. 우리 너네랑 장사할게요. 싸우지 말자 하면서 왜냐면 싸우다가 없이 지는 거 확실하니까. 그래서 에도마쿠가 미국하고 계약한다. 그래서 당시에 여기 미국한테 항구를 열었고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한테 와서 계약을 계속 차례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값싼 유럽, 미국의 물건이 막 들어와. 그럼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물건이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독교도 믿게 되고 신분제도 무너지게 되고 막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침탈이 공격하죠. 그리고 얘네가 한국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일본이 처벌을 못하는 그런 불평등조약까지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그럼 사람들은 누구한테 불만 생길까? 우리 엄마. 엄마. 그 당시 그치 정치인한테 불만 생길 거야. 그 당시 정치를 누가 했지? 맞습니다. 얘들이 그때 막부. 아니 에도막부 다이묘 쇼군 너 뭐 하는 거야? 에도막부의 대장 다이묘 너 뭐 하는 거야? 이 막부에 불만이 엄청 쌓인다. 너가 정치를 똑바로 못하니까 우리 국민이 이렇게 살기 힘들지 않니? 그렇죠. 내가 많이 살기 힘든 것처럼 많이 힘들지 않니? 그럽니다. 자 이때 막부의 불만이 점점 증가를 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막부랑 싸워야 돼. 그래 우리 막부를 끌어내리자. 그러려면 막부를 몰아내려면 자기 편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 뭔가 리더가 필요하고 구심점이 필요해. 그 리더와 구심점이 누구였어요? 사람. 맞습니다. 저는 먹었어요? 가져가서 안 먹어서. 자 이때 그 구인들이 천황이었던 거야. 이때 수많은 청년들, 지식인들이 존, 왕, 양, 이 운동합니다. 존왕양의 운동이 뭐냐면요. 왕을 좀 떠받들자. 그래서 양, 이. 여기서 말하는 이가 뭐냐면 오랑캐 이자야. 저 서양 놈들을 양, 배척하자. 왕을 떠받들어서, 천황을 떠받들어서 우리가 막부랑 싸워서 권력을 되찾고 난 다음에 서양 놈들을 싹쓸이하자. 이게 존왕양의 운동이야. 근데 여태까지 누가가 설명한 막부가 있는데 아, 지금까지 막부가 정치를 했는데 한순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실제로 막부를 지지한 사람도 있었어. 반대로 막부를 타도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이 조난형의 얘들은 막부를 어떻게 하자? 타도하자. 그래서 얘들이 도쿄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막부와 사이가 나빴던 각 지역의 다이면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맞아. 이 당시 아직 사무라이들이 남아있었어. 걔들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 애들로 쳐들어가자. 근데 뭔가 얘들끼리 끈끈하게 뭉치려면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얘네한테 상징으로 천황을 세운 거야. 천황을 모셔서 우리가 막부를 물리치자. 그래서 얘네가 뭉쳐서 막부랑 싸웁니다. 그래서 이겨. 이 시대에 막그 천하고 개뿔 아니고 근데 맞아. 천황은 권력이 없다가 어제 남소리가? 나 되게 당황스러운데 성민아. 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진짜로 이건 교권심이야. 교육권. 여러분 교권이 자 성민아 잘 잡아. 얘들아 교권이 뭐냐면은 교사의 권력 그 권위가 인권이 아니고 교사의 권위 그 학생 인권이면 학생 인권이잖아. 교권이 교사의 인권이 아니고요. 교육의 권리야. 교권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뭐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경찰에 체포하러 오잖아. 네. 나 수업전에 체포할 수 있게 어때? 없어요. 못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수업전에 체포 못해. 왜? 수업권 때문에. 그럼 네. 맨날 수업하면 안 됐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수업 정치면 가야지. 시민센터 아, 그만큼 교사에게 가장 힘이 센 권리가 수업권이야. 왜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되게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좋은 분위기를 근데 만약에 만들어야 그 선생님이 학생이 표현이 있어도 그건 문제. 돼. 내가 학생했다고? 아니 선생님이 만약 선생님이 아니 다른 선생님이 만약 학생 풀고 있어요. 야, 수업 중에 빼면은 그럼 바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는 불가능한 일 아닐까? 수업 중에 때리고 바로 수업 만약에 사람 죽였는데 경찰 왔어요. 못 잡고요. 대통령 주제로요? 만약에 여기 안에 막 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야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아니, 이게 대통령 사람 전쟁이 나면은, 주제라고 전쟁이 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 아니, 야, 수학 공부나 여러분이 뭐가 더 중요해? 생명권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우열의 싸움이긴 한데, 그만큼 수업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중국에서 준비 못 들어. 내가 뭉쳐줄게. 아 지금 뭐야 내가 종류 못 들어 해주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에서 잘 들어줘, 알겠지? 어? 성공했는데 왜 운동이에요? 아, 잘 봐봐. 좋은 질문이야.
선생님 보통 역사도 석판에 옹주라고 보면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영향을 줬다고 보잖아요. 이게 왜 옹주라고 불리냐면요. 천왕을 올리긴 했어. 앞으로 몰라내고 이걸 통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 이건 어떻게 했어? 서영원도 싹쓸이 했어? 못합니다. 못했어요. 그리고 조선왕의 운동 자체가 원래는 천황을 올리고 나서 얘들끼리 또 분열이 돼.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일단 천황에 권력을 주자. 단 영국처럼 의회가 권력을 잡자는 애들도 있었고요. 아니야. 아예 천황에 모든 걸 주자라는 왕권을 다시 올려주자는 애들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약간 분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좀 반성공 반실패라고 보면 돼. 양이 있는 못했잖아. 자, 그래서 이때 즉위한 천황이요. 메이지 천황이었어요. 메이지 천황. 메이지. 메이지 천황이 즉위한데 이때 얘가 했던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야. 얘 이름이 메이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유신? 김유신? 김유신? 그 유신. 1학년에 1학년에 아, 유신 있어요. 유신은 이름 설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새로워진다는 뜻이야. 유신도 있는데. 메이지 시대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요. 유신. 당시에 얘가 메이지 천황이었는데 얘가 여러분 타이머 신타가 200년 전에 갔어. 조선 사람 만났어. 올해가 몇 년이 하면 걔네가 뭐야? 1300년 전인데요. 걔네가 막 1800 몇 년이나 할 수 있어? 메이지 맞아 못해. 무슨 뭐 세금이 맞아. 무슨 연자 맞아. 너 올해 뭐 가보면요 100년 이렇게 할 거야. 왜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2022년 이유는 예수님 탄생한 2022년이라서 그래. 옛날에는요 보통 연도 계산할 때뭐 가보년, 을미년 이렇게 유식값자를 사용하기도 했고 왕이 즉위했을 때를 기점으로 삼기도 해요. 이때 일본 왕이 내가 즉위한 것을 메이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즉위한 1년은 메이지 1년, 2년은 메이지 2년. 이게 연호라는 건데요. 이때 메이지 시대 때 유신 뜻은 나라를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메이지 유신을 하는데요. 내용. 메이지 유신은요.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이거야. 당시에 권력을 500년 만에 다 되찾은 천황. 아니지 500년이 뭐야? 거의 한 1000년 만에 찾은 거야 천황이 권력을. 권력을 되찾은 천황이요. 집권 후 알아. 뭘 아냐? 얘가 권력을 잡은 이유는 국민들이 어떻게 좀 하라는 거야. 좀잘 군기를 좀. 집권 후 개혁을 한다. 나라 좀 어떻게 좀 만들어라. 얘도 알아. 국민들이 나에게 권력을 준 건 어떻게든 나라를 발전시키라는 거야. 알아. 그래서 얘가 당시에 부국강령 나라를 국가를 분리하고 병사를 강하게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를 근대화시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자. 자, 이때 근대화의 내용. 첫 번째, 수도를 파격적으로 도쿄로 옮겨버립니다. 이때 일본 수도를 에도마쿠에 본거지였던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에도마쿠에 본거지였던 도쿄로 옮겨요. 왜냐면은 여전히 뭐 중심지는 600년 동안 여기였으니까 그걸 이어받겠다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이 작업을 한다. 이거 좀 용어 어려워요. 폐번치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폐번치현 뜻이 뭐냐면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는 뜻인데요. 번이 뭐냐면 당시에 막부가 다스리던 영수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번이라고 불러. 만약에 막부가 안성을 다스리면 안성 번 맞아. 평택 번 이런 식으로 각 지역 단위를 번이라 사용하는데 이제 천황이 이런 거 지역 각 지방은 막부가 다스리지 즉 번은 없애버리겠다. 그럼 이 지역 이제 누가 다스려? 내가 천황이 다스리겠다. 근데 천황 혼자 다 다스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방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부가 없고 지방 관리. 응? 저 천왕이에요? 아니. 천황 입장에서 내가 했던 거 아니야? 자, 집중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방관이 다스린데 현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안성시, 평택시 하는데 일부는 현이라는 단어 지역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현, 무슨 현 이런 식으로. 이승현? 지금도 현이 있어요. 현. 그 현이랑 달라. 자, 이때 폐번치면 자, 막부를 없애고 지방관리를 직접 임명해서 내가 모든 지역 직접 다스리겠다. 폐번치를 하고요. 세 번째, 신분제 없애버려. 신문지요? 신분제를 없앱니다. 신분제를 없애요.
네 번째, 이때 모든 걸 다 서양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때 서양식으로 근대화. 실제로 이때 메이지 천황이요. 전 세계 각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열강들한테 일본의 청년을 다 보내. 싹 보내서 배워라. 쟤네가 왜 강해졌는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그대로 써먹자입니다. 이때 얘네가 그래서 나라의 교육, 학교도 만들고 산업, 경제도 다 바꿔버립니다. 일본이 가장 많이 베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영국. 1번 미국, 2번 영국. 어딜까? 싱가포르.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지금 메이지신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 천황이 할까? 여러분 천황 입장에서 보자. 왕이야? 여러분이 왕이야? 미국. 미국을 뺏길 거야? 영국 뺏길 거야? 유럽. 정답은 당연해. 냉장고기요. 영국. 왜 영국이냐? 여러분 맞아. 영국은 왕이 있고 미국은 왕이 없어. 대통령이야. 대통령 제도가 시행되면 얘 있을 수 있어? 없습니다. 국민 투표가 사라져야 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입헌 군주제밖에 없어. 영국이랑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일본 실제로 여러분 운전 좌석 도로 같은 거 다 오른쪽 있죠? 영국식이야. 그래서 영국이랑 일본이랑 사회제도가 많이 비슷합니다. 이때 일본이 영국을 엄청 뺏겨.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영국만 베낀 게 아니고요. 미국에 뛰어난 게 있다. 그럼 그것도 다 베낍니다. 일본은 정말로 빠르게 근대에 성공했어. 그리고 5번째, 이때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모든 성인 남자들한테 군대를 보내서 빠르게 근대식 군대를 임명을 해서 천황의 국가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중요한 건 왜 하필 일본만 이게 성공했냐? 이 당시 여러분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거 중국은 무슨 운동일까? 모든 걸 싹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 맞아. 변법자동 운동 훌륭합니다. 자, 중국은 변법자동 운동인데 실패했어. 근데 일본 성공해. 조선도요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한다. 하지만 조선도 실패해. 왜 하필 일본만 성공했냐면 이렇게 서양식으로 바꾸면 당시의 왕들은 좋을까 싫을까?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도 조선왕도 서양식을 바꾼 거에 되게 부정적이야. 왜냐면 입헌 군주제가 돼서 만약에 왕권이 약화되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당시에 보수파였던 황제나 왕들은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천황이 원래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얘는 힘이 원래 없던 애야. 잃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오히려 나라를 바꾸면 바꿀수록 막부의 힘은 약해져. 나라를 바꾸면 바꿀수록 얘의 힘은 강해져. 그러니까 천황이 앞장서서 개혁을 나선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힘이 강해지니까. 그래야만 보수파였던 막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때 천황은 진보였고 얘는 보수였거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왕이나 황제가 보수였던 반면에 이 당시 천황은 자기가 스스로 진보적인 세력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걸 싹 다 상식을 바꾸는데 잃을 게 없어. 겁이 없어.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그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야.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서양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서양이 처음 와서 신호적으로 서양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렇죠. 당시에 서양이 쳐들어와서 일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알게 된 거지. 서양이 이만큼 어떻다? 힘이 세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뭔가 베껴야 돼. 그러니까 당시 어쨌든 국가는요 사람 같은 문제야. 모든 국가들이 이기체처럼 사람이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듯이 국가라는 존재도 침탈을 안 받고 떳떳하게 자주적으로 살려면 힘이 강해져야 돼. 그럼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서양처럼 힘이 강해지자. 일단 저희들이 센 거 맞으니까 저들을 배우자라는 태도를 가진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대화되는데 미국 영향 엄청 받아. 나중에 광복하고 나서 거의 미국을 다 배기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들도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아시아 국가보다 서양이 더 빨리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 메이지 유신은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서양과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거야. 당시에 얘네도 법을 만들거든요. 일본 제국헌법.
얘네가 이때 메이지할 때 법을 만들어. 일본 제국헌법인데요. 일본 왕도 헌법에 따라 정치해야 돼. 이걸 무슨 제도? 입헌 군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 이쁜 이거 이쁜 한판인데. 입헌 군주제인 국가들은 왕권이 무조건 약하다. OX. X입니다. 법에 따라 정치한 입헌 군주제야. 법에 만약에 왕권을 제약하면 힘은 약해지고, 법에 만약에 왕의 힘을 강화시키면 강해집니다. 이때 일본은요 후자였어. 비편이었어. 이때 일본의 법이요. 첫 번째 나오는 조항이 천황이었는데요. 지금 봐봐. 제1조 대1군 제국 만세일본은 천황이 통치한다. 그 다음에 3조는 보세요. 천황은 뭐하다? 신성. 실제로 이때 일본이 뭐했냐면 천황을 신성화,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신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신성화시켰고요. 4조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 행정을 담당하고 모든 것은 다 천황이 다 법도로 만든다. 11조 육해군 통솔한다. 즉 군대도 천황이 다스린다. 그러면서 이 제국헌법은요 천황이 당시에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됩니다. 당시의 유럽 국가들은 입헌 군주제로서 국가의 권력을 시민들이 뺏어온 반면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 하는 시대가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형식으로 법이 바뀌어. 이게 왜 가능했냐? 여기도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왜냐면 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가장 큰 사상, 유교 사상입니다. 부모님의 효도하듯 왕에게 뭐 해야 될까? 충성해.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당시 천황이라는 애를 똘똘 중시로 뭉치게 된 거고요. 이게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다른 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친이 싸우거든요. 당시에 막 유럽 군대들이 막 힘들고 도망갈 때 얘들 미친이 싸워. 왜냐면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대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미국을 습격할 때 진주만 습격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이 했던 작전은 뭐였냐면 전투기에 사람이 타서 전투기에 사람이 타서 그걸로 갖다 박는 거야. 그거 여러분 하라고 할 수 있겠어? 나도 주도 안 했거든. 나보고 전투기 타고 죽으라 그러면 그걸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다른 조치를 다 한 거지. 선생님 우리 때문에 왔어요. 옆에 봐봐. 잘 모르겠어. 귀여워. 실패. 자,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천황은 일본 상징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계 2차전 끝났을 때 유럽, 미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천황한테 너 방송해. 뭘 방송하냐? 일본 사람한테 너 신이 아니고 인간인 걸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천황은 인간으로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일본 천황이 얘야. 나루히토 천황. 얘 죽으면서 누가 천황하게? 그래서 얘 안 돼야 거야. 지금 일본도 왕이 있는데 단 일본 왕 권력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헌법이 바뀌어서요. 일본 지금 왕국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 지금 왕국. 얘가 왕이야. 짱왕이요? 진짜 베트남이 아니에요? 일본도 막 독일처럼 막 그런 거죠. 맞아. 왕이 시절한테 재정 들어가. 왕이 지금까지. 마치 영국의 왕처럼 왕이 있던 것처럼 일본도 똑같아. 입헌 군주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아베가 옛날에 뭐였어? 총리였잖아요. 총리가 정치해 거기는. 이거 왕은 있고 총리가 정치하는. 근데 여러분한테 같이 생각해볼 주제는 이거야. 지금 일본의 왕을 내가 천황이라고 불렀잖아. 여러분 천황이라는 호칭 부르는 거 솔직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손 내려주시고. 뭔가 기분 찝찝하다. 천황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손 안 들고 싶어서. 손 내려주시고. 자, 집중해주시고. 자, 선생님 이거 왜 물어봤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뉴스 방송사에서 천황이라는 표현 쓸까 안 쓸까?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우리는 상처가 있거든. 어떤 상처? 일본한테 지금 일본의 지배당. 여러분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만약 학교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다 운동장에 나가야 돼. 나가서 일본 도쿄를 향해서 90도로 절해야 돼. 그게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 천황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심의서사를 외워야 돼.
그게 하루 일과의 첫 시작에서 학생들이. 어이없다. 그러니까 일본인도요? 일본인과 조선인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쌤들도 있어요. 식민지배 당했으니까 가야 돼. 조선 사람은. 그만큼 일본이요. 천황에 대해서 충성을 강요하고 세뇌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우리 약간 천황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왕이 천황이 어울려. 그러니까 얘들 솔직히 일본 사람이 천황 존경할까? 아니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천황이라 했을 거야. 왜냐면 역사적 용어니까, 고유명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황을 쓰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일제강점기 시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뭘 쓰게? 일왕은 천황을 맞춰보는 거야. 일본 왕이라는 뜻이고 천황은 일본의 고유명사야. 우리 교과서에는 천황에 대해 있어요. 되게 웃긴 거는 다른 교과서도 다 천황일까? 아니야. 아니야. 어떤 교과서는 일왕이라 쓴 데도 있어. 즉 교과서 쓴 사람들마다 각자 달라. 1왕 말고 2왕. 자, 교과서 쓴 사람마다 다 달라. 왜냐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야. 솔직히 선생님도 지금 수업 때 천황이라는 표현 썼지만 내가 천황 존경할까? 아니야. 그냥 저건 역사 용어니까 여러 가지 쓰는 거 교과서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과연 천황이라 쓰는 게 맞을까? 일본 왕이라 쓰는 게 맞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도 지금 좀 복잡한 관계가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나아갈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요통합니다.